그러면 또 그 여드름을 가리기 위해서 또 화장을 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트러블 나고. 파데를 안 해도 이렇게 완벽하고 괜찮아요. 여드름이 있어봐서 알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루시파크 루시예요. 여러분들 파데 프리? 노파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제가 여드름에 관련된 영상을 올릴 때마다 꼭 이런 질문들이 달려요. 언니, 저는 직업 때문에 화장을 꼭 해야 되는데 여드름 할 때 화장하면 안 좋죠? 메이크업을 자주 하고 두껍게 하면 피부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여드름 있으니까 화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드름이 많이 있어봐서 알고 있지만 여드름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하잖아요. 그 메이크업 제품들 때문에 모공을 막아서 또 여드름이 나요. 그러면 또 그 여드름을 가리기 위해서 또 화장을 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트러블 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4, 5개월 동안 파데를 사용하지 않고 메이크업을 하고 다녔어요, 평소에. 그랬더니 피부에 되게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일단 피부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피부가 뭔가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부가 칙칙해 보이는 느낌이 없고 오히려 생기가 도는 피부 톤에 대한 변화가 저는 가장 크게 느껴졌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여행도 다녀오고 제품을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다가 여기가 다 또 뒤집어졌거든요. 여드름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그런데 파데를 사용하지 않은 이번 여름 내내 피부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제품으로 모공을 막지 않았기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트러블도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파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메이크업 과정이 간단해지니까 준비 시간도 빨라지고, 준비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자주자주 밖에 나가는 게 편리해졌어요. 예전에는 저희 집 앞에 있는 편의점만 가려고 해도 막 파데하고 쿠션하고 막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강박에서 좀 자유로워졌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겪은 이 좋은 변화들에 대해서 지인들한테 얘기하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거 피부 좋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저도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있는 피부나 잡티가 있는 피부에도 노파데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루틴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세안 후에 토너로 피부결을 먼저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통 로션이나 크림을 사용한 뒤에 선크림을 바를 텐데요. 제가 요즘 사용하는 이 선크림이 되게 촉촉한 타입이라서 저는 따로 크림이나 로션 바르지 않고 이 선크림만 사용을 해요. 이 선크림이 성분도 정말 순하고 백탁도 없고 되게 촉촉하게 발려요. 그래서 저는 따로 모이스처라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토너 후에 이 자외선 차단제만 발랐거든요. 이런 자외선 차단제에도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보습막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크림 안 바른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까무잡잡한 피부기 때문에 얼굴이 인위적으로 하얘지는 거 원하지도 않고, 저는 그냥 제 피부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백탁이 아예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메이크업 했을 때 뽀얀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백탁이 있는 무기자차를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선크림만 바르고 밖에 나가도 돼요. 근데 제가 여드름이 있어봐서 알잖아요. 여드름이 있는 사람한테 그냥 그렇게 나가도 돼, 아무도 너 안 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가혹한 일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타협을 할 건데요. 그 타협의 방법으로 저는 컨실러를 선택했어요. 물론 피부를 아예 안 막는 게 가장 좋겠지만 우리는 막는 부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컨실러를 부분적으로만 사용해 줄 거예요. 파데로 아예 덮어버렸을 때보다 피부에 숨쉴 공간을 더 많이 남겨두는 거죠. 피부에 고민이 있는 부분에만 컨실러를 소량씩 얹어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따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자기 피부톤과 아주 똑같은 색깔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국내에서 아직 판매되고 있지 않은데 이 팬티 뷰티 컨실러예요. 이 팬티 뷰티 컨실러는 색상이 50가지나 있어요. 아예 피부가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색상인 사람부터 거의 블랙에 가까운 사람까지 쓸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21호, 23호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피부 톤도 얼마나 다양해요. 그래서 제 피부에 꼭 맞는 색깔을 국내 그 두 가지 색깔 중에선 정말 찾기가 어려웠고, 세포라 매장에 갔을 때 이 팬티 뷰티 컨실러를 샀는데 곧 우리나라에도 세포라가 오픈을 하잖아요. 제 바람으로는 팬티 뷰티 이 컨실러도 꼭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세포라 매장이 생기면 꼭 가서 테스트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컨실러를 부분적으로 찍어주고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잘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컨실러를 바르고 이렇게 펴바르면 컨실러가 다 지워져 있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럴 때는 컨실러를 여기다 발랐잖아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펴바르면 다 지워져요, 당연히. 근데 얘를 이렇게 그냥 펴바르는 게 아니라 이 주변 경계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커버도 되고 컨실러를 바른 티도 잘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컨실러를 마친 상태에서 저는 평소에 립스틱으로만 마무리하고 나가거든요. 제가 이런 노파데 룩에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립스틱을 발견했어요. 입생로랑에서 나온 더 슬림 쉬어 마트라는 립스틱인데요. 이거 제형이 정말 신기해요. 발랐을 때 입술에서 되게 촉촉한 느낌인데 겉에서 봤을 때는 되게 매트하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촉촉한데 매트해요. 각질 부각이 전혀 없어서 입술 상태가 안 좋을 때 바르기에도 되게 좋고,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하지 않고 메이크업을 마무리할 때 그냥 쌩얼 같은 느낌의 바르기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평소에 컬러 립밤 제형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베네피트 립밤이나 디올 립글로우 같은 것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진짜 엄청 글로시해요. 그래서 평소에 거의 쌩얼 같은 느낌으로 밖에 나갈 건데 이렇게 글로시한 제품을 바르기에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 입생로랑 립스틱을 바르면 될 것 같아요. 바를 때 느낌은 립밤 바르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다른 컬러 립밤보다 발색은 훨씬 뛰어나고 글로시함을 줄여가지고 되게 새로운 제형인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그냥 립스틱까지만 하고 밖에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가끔 뭐 데이트를 한다거나 조금 더 또렷해 보이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그냥 메이크업을 하면 돼요. 눈썹도 그리고 아이섀도우도 하고 아이라인도 그리고 평상시대로 다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파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 파데 안 한 거예요. 그냥 선크림하고 컨실러로 부분적으로만 커버를 해줬고 립스틱하고 아이 메이크업만 살짝 한 상태예요. 사실 파데를 안 해도 이렇게 완벽하고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주근깨도 보이고 여드름 자국도 보이고 모공도 보이고 그래요. 연예인들처럼 도자기 같은 피부가 연출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지만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냥 데이트하다가 어느 순간 남자친구 얼굴에 갑자기 점이 생긴 게 보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 되게 스트레스 받겠다, 되게 짜증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한테 그걸 대입을 한 거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나는 괜찮은데?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 곧 없어지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 같았으면 막 여기에 점이 생겼다고 막 피부과 가고 막 난리 났을 텐데 그걸 되게 개의치 않아 하는 거 보고 아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라고 처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여자분들은 굉장히 완벽한 피부 표현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에 반면 남자분들은 그냥 점이 있든 말든 뭐 주근깨가 있든 말든 그냥 잘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그게 이상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통 남성분들은 메이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메이크업 안 한 얼굴이 그냥 기본값인 것 같고 여성분들은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한 얼굴이 기본값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면이 되게 다르다고 느꼈고 굳이 그렇게 완벽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다닐 필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풀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쌩얼로 다니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은 방법이 아까 보여드린 선크림과 컨실러로 하는 최소한의 피부 표현이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파데 프리 메이크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 우리가 당장 파데를 끊어버리자, 뭐 쿠션을 버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쿠션을 가끔씩은 사용을 하거든요. 슈퍼에 가고 마트 가고 도서관 갈 때까지 완벽한 피부 표현을 하고 다닐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우리는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